집합이 있습니다. 근데 교집합의 원소가 두 개가 되도록 A 빼기 B 집합의 모든 원소 합의값이 홀수가 되도록 상황이 복잡하네. A 빼기 B의 값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이 홀수였으면 좋겠다고? 30의 자연수 중에 그런 K값들 다 구하라고? 이거 너무 괴로운 거 아니야? K 양의약수의 집합. 일단은 A라고 한 집합에 A, B에 공통된 게 두 개가 되니까 2호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2,6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또 5,6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개만 있어야 되니까 여긴 누구는 없어야 되는 거야. 6은 없어야 돼? 그러면 2하고 5의 배수해야 되겠네. K는 2의 배수면서 동시에 5의 배수인 건 10의 배수인가요? 그럼 10의 배수 중에 K라는 숫자가 10이거나 20이거나 30이라고 한다면 10의 약수의 집합에는 2호는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6은 들어있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20의 약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지만 30의 약수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우리가 지금 찾는 K값은 이런 형태를 띠려면 K의 값은 10과 20만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가온이 돼요? 두 번째는 2, 6이면은 12의 배수의 집합인 것 같은데 K의 값은? 아니, K는 12의 배수? 근데 5는 없어야 되잖아. 12의 배수의 값이 30의 12의 배수의 값은 12하고 24? 이 중에 약수 중에는 두 개 숫자 약수 중에는 5는 들어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훈이 씨 되시는 거 맞아요? 5하고 6이 약수인데 2는 약수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이거의 최소 배수가 누군데? 아, 쌤 이거 잘못 얘기했지? 2, 6의 최소 배수는 12가 아니지. 미쳤구나. 2, 6의 최소 배수가 누구지? 6. 6의 배수? 6, 12, 18, 24, 30? 그 중에 5란 소인수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30은 안 되겠다. 6, 12, 18, 24는 되는 것 같고요. 이거의 최소 배수 누구야? 이거의 최소 배수는 30인가요? 그럼 K가 될 수 있는 후보는 30인데 30이면 안 되죠. 30이면 2가 들어있으니까요. 이런 걸 만족하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두 K 값들의 합액, 근데 그 중에서 모든 원소의 합액값이 홀수였으면 좋겠다고? 그럼 6번 다 조사라고 하나? 그 시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싫다 문제가. K 값이 10이면 10의 약수의 집합이잖아. 10의 약수의 집합이면 A 집합은 1, 2, 5, 10인가? 그 중에서 B 집합을 빼게 되면 B 집합은 2, 5가 B 집합이죠. B 집합을 빼게 되면 그때 약수의 합액값 홀수 맞아요? 그 다음 K의 값이 12였을 때는 A라는 집합은 1, 2, 3, 4, 6, 10인데 그 중에서 빼야 될 숫자가 뭘 빼야 돼? 20을 확인 안 했네. 2, 6을 빼야 되죠. 그럼 더하는 숫자의 합의값은 몇이야? 20? 20은 안 돼요? 이거 그만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 값들에 대해서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26쪽 전에 있으면 얘기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26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니네가 불러준 페이지를 안 맞구나, 이게. 아까 몇 쪽까지라고 했죠? 28인데 지금 20쪽까지밖에 없다고? 28인데 20쪽까지밖에 8페이지를 더 해야 돼? 13쪽부터 8을 더 해야 되지. 헷갈린다. 머리가 안 돌아가지? 아까 28쪽이 20쪽이었으니까 8을 29쪽부터 29에서 36.
다음도 질문할 때 쪽수에 80 더해서 질문해. 맞나? 맞겠나? 맞는 것 같아요. 자, 26쪽이라고 하셨습니다. 90번. S라는 집합이 원소가 A, B, C인데 그 집합의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합니다. X라는 집합에 대문자 A가 속해 있다고? 대문자 A는 집합인데? 집합이 X라는 집합에 속한다고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S-A라는 집합도 X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A라는 게 X라는 집합에 속하면 또 B도 X에 속하면 합집합도 X에 속해 있어야 돼요. 집합 X의 가짓수를 구해서 X는 공집합은 아닙니다. 부분집합을 원소라는 집합 X가 다음을 만족한다고? 문제가 약간 오타인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왜 들지? 여기는 이 속한다는 교 있잖아. 속한다는, 너희 책도 다 속한다고 돼 있어? 쌤 지금 느낌은 이게 오타인 것 같거든? 포함된다는데 오타일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지만, 그러면 또 원소의 개수가, 집합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타가 아니라는 전제에 풀어야 되겠구나. 자, 일단은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써보려고요. X라는 집합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공집합은 될 수 없다고 했으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구죠? 저것들의 부분집합? 이것들이 지금 X가 될 수 있는 것들인데 7개 있나요? 근데 문제의 질문이 X라는 집합에 A라는 집합이 들어있으면 X라는 집합 A가 속에 속해 있으면 S-A도 X에 속해야 된다고. 속한다. 이거 문제 잘못 읽었구나. 부분집합, S집합의 부분집합이 X가 아니라 S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 X인 거구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가진 집합. 그럼 X는 몇 집합인 거네. 부분집합을 원소로 하는 집합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낱개로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야. 이런 것들을 원소로 가지는데 이런 것들 중에 누군가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은 선생님이 공집합을 써야 되겠다. 공집합도 부분집합이거든. 지금 이 8개가 S의 부분집합이죠. S의 부분집합인 8개 중에서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집합으로서 X를 얘기해. 이 말 납득하셨나요? 8개 중 일부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으로서 X를 의미하는 것 같고 A라는 집합 X에 들어있으면 S-A가 들어있다고. 이 말은 만약 X라는 집합이 이걸 원소로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원소로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원소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집합이 공집합이 원소면 누가 원소라는 얘기예요. 네, 이게 원소라는 얘기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은 얘들은 패키지로 항상 같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네. 이건 패키지로 항상 같이 들어있어야 돼. 이것도 패키지로 같이 써야 돼. 또 패키지로 같이 써야 되는 녀석의 값은 B의 값이랑 AC의 값도 패키지로 같이 써야 되고요. C의 값이랑 AB의 값도 패키지로 같이 써야지 가를 항상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빨간색 동그라미들은 각각 같이 써야 됩니다. 이게 가를 만족하는 조건이고요. 나에서는 AB가 들어있으면 합집합도 들어있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AB가 들어있으면 합집합도 들어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집합에 A도 들어있고 B, C의 값도 들어있으면 누가 들어있어야 돼? 네, A, B, C는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 합집합이니까. 만약에 A도 들어있고 B도 들어있으면 기본적으로 가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A가 있으면 BC도 있어야 되고 B가 있으면 AC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 중에서 요거 두 개 합집합이 누구야? 그럼 A, B가 들어가면 또 누구도 있어야 돼? C도 있어야지 가를 만족하지? 또 이것들 두 개의 합집합은 누구지? A, B, C야? 이것도 무조건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 빨간색 동그라미가 몇 개 들어있는 집합인지를 가지고 기준을 나눠야 되겠다. 일단 공집합 안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X는 제일 첫 번째 이 빨간색 동그라미 중에 한 개만 있을 때 빨간색 동그라미 중에 하나만 있으면 다른 건 없어야 돼. 하나만 있으면, 네 개 중에 하나만 있으면 무조건 누가 있어야 돼? A, B, C가 있어야 되는 거야? 합집합이 나를 만족하기 위해선? 또 A, B, C가 있으면 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공집합이 있어야 돼? 이런 녀석. 또는 그럼 이거 두 개가 있는 거네?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또 이렇게 두 개가 가능하겠네? 내 말 좀 믿으신 건 맞나요? 이거 두 개가 있으면 A, B, C가 있어야 되고 A, B, C가 있으면 공집합이 있어야 되고 또는 C가 있으면 A, B가 있어야 되고 A, B, C가 있어야 되고 공집합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들 중에 두 개가 있을 때 그럼 결국은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들 중에 이 녀석과 이 녀석과 이 녀석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들 했고요. 이제 이것들 중에 두 개 있는 거 하려고 하는데 아까 해봤잖아. 저 점으로 표현한 이 동그라미들 중에 두 개만 들어있는 거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두 개만 들어있는 거 생각해 봤었거든. 근데 자동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점으로 표현한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들어있는 건 안 돼. 그러면은 세 개가 모두 같이 있어야 되는 거네. 근데 A, B, C가 있으면 당연히 공집합도 같이 있어야 돼? 자, 지금 쓴 것들 4개 말고 또 있나? 4개 말고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하나 더 있다. 저것만 있을 때를 검토 안 해봤다. 공집합만 있고 A, B, C가 있는 집합이라면 이거 돼? 이거만 이 동그라미 하나만 있는 거. 가 만족하네? 나도 만족해. 두 개 합집합은 A, B, C니까? 네. 그럼 다 5개가 맞는 것 같습니다. 또 있을까? 더 이상 없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92번이라고 들었습니다. 92번은 AN이라고 하는 집합은 N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그런데 N의 배수의 집합과 2의 배수의 집합에 공통되는 게 2N의 배수라고 하는 것을 만족하고 92 AE 빼기 AN의 원소가 되도록 90의 자연수 n값의 개수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이런 조건을 만족하냐면 n이라는 값이 2라는 숫자와 서로 소였을 때 이런 걸 만족하나? 확인해 볼까? A3하고 A2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인 게 누구야? 그러네. 2하고 3은 서로 소네. 5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2의 배수인 건 누구야? 10의 배수야? 그러네. 그게 파란색 밑줄 친 거 만족하네. 2하고 서로 소인 숫자가 n이었을 때가 저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2하고 서로 소인 숫자 중에 제일 작은 게 누구지? 1이 제일 작나요? 1과 2는 공통된 약수 1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2하고 서로 소가 되는 숫자는 다 해서 몇 개지? 90 이하의 숫자 중에 2하고 서로 소인 숫자는 다 해서 몇 개야?
45개? 모든 홀수의 값은 2하고 서로도죠? 모든 홀수는 2하고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습니다. 그럼 서로 소인 숫자가 45개나 되는데 그 45개들 중에서 요 녀석의 두 번째 조건은 요 녀석의 원소의 개수가 원소가 90이라는 숫자가 원소였으면 좋겠다고? 90이 원소였으면 좋겠어요. 92. 그러면 2의 배수의 집합에는 90이 들어있잖아. 2의 배수의 집합에서 1의 배수의 집합을 빼면은 90이 빼지는 거야, 안 빼지는 거야? 90은 그럼 사라지네. n값은 1이면 안 되네. n값이 3이면 3의 배수의 집합에도 90이 들어있잖아. 안 되잖아. 그러면 45개 홀수 중에서 누굴 제거하는 거야? 90의 약수를 제거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건 45개의 홀수들 중에 90의 약수 중에서 아까 90의 약수 그렇잖아 써봤었다. 아까 90의 약수 중에 홀수가 몇 개인지 기억나? 네, 6개였던 거 아까 셌던 것 같은데. 아까 90의 약수 썼잖아. 그중 홀수 6개였잖아. 다시 써볼까요? 기억이 안 나나요? 1, 2, 3, 5, 6, 9, 10, 15, 18 거 빼먹었지. 18, 누구야? 30, 45, 90? 하나, 둘, 셋, 넷, 다섯. 12개 맞게 쓴 것 같습니다. 그중 홀수의 값이 6개 아니었었나 아까? 6개 맞아요? 그럼 이 홀수 45개 중에 6개만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것 같은데 6개 제거했더니 몇 개예요? 39개예요? 이런 거 맞으세요? 또 풀어야 몇 번이죠? 선생님 이게 한번 하고 가야 되겠다. 90이 2의 1승, 3의 2승, 5의 1승이잖아. 홀수의 개수를 셀 때는 짝수가 아닌 모든 숫자가 홀수인 거잖아. 그럼 짝수가 되는 건 2라는 소인수가 있으니까 짝수인 거잖아. 그럼 이것만 가지고 약수의 개수를 세도 돼. 홀수의 개수는 그래서 6개인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90 몇 번이라고 하셨죠? 93, 95라고 하셨습니다. 93번은 자연수 K값이랑 M값이 있는데 K가 M보다 커놨습니다.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자연수의 집합이고 A 집합은 M의 약수의 집합인데 B라는 집합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B에서 A를 뺐을 때는 5, 70 있다고? 5, 70? M의 약수만 제거했는데 5, 70이 남는다고? 그 다음 A하고 B의 합집합의 여집합은? 아니다. A하고 B 여집합의 합집합? 원소의 개수 13개 있다고? A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의 모든 원소의 합의 값은 서로 똑같습니다. 교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값에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A집합과 B집합이 있습니다. 전체 집합도 있습니다. 전체 집합은 K 이하의 모든 자연수입니다. 그럼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는 K가 있는 거잖아. B-A? B-A 속에 5, 70이 들어있다고? 그 다음 A 속에 있는 녀석과 B의 바깥쪽에 있는 거? 그럼 5, 7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건가? 5, 70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원소가 13개 있대. 그럼 전체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6개? 그러면은 K의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K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K는 16이라는 얘기인가요? 그럼 K는 16인데 M값은 16보다 작다며. 그런데 A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과 B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의 값이 서로 같도록 하는 교집합 속에는 모든 원소의 합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떨 때 교집합에 이 속에 들어있는 원소가 어떨 때 이 속에 있는 원소의 합이 최대일까? 어떨 때일까? m이 어떻게 됐을 때일까? A, K가 16. K가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겹치는 개수에 따라서 맞출 수 있는. 아 그러네 정확히 16개가 아닐 수도 있겠 근데 아닌데 지금 상황이 이거 같은데 A 합집합 B 여집합은 여기가 A 집합이고 여기가 B 여집합이잖아 B의 바깥쪽에 있는 녀석과 A 속에 있는 녀석 지금 색칠한 게 13개야 색칠한 게 정확히 13개라고 얘기했고 또 색칠 안 된 건 3개거든 그러니까 정확히 16개 네, 지금 맞아요? 네 K는 16이 맞습니다 근데 M값은 클수록 최대일까? 선생님 지금 이걸 예상하고 있거든? M값한테 숫자를 갖다 대입해서 풀긴 풀어야 되는데 M값이 클수록 좋은 거야? 작을수록 좋은 거야? 교집합이 최대가 되려면 교집합 합백값이 최대가 되려면 M값이 커야 돼? 작아야 돼? 일단 해보지 뭐 16 가지고 해볼까? M값이 16? 16의 약수가 누구지? M값이 16이라면 16의 약수의 값이 1, 2, 4, 8, 16인가요? 이거 가지고 일단 임의로 채워보려고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채우다 보면 되겠지 뭐. 느낌을 일단 직접 써보면서 느낌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의도인지를. 그럼 교집합이 누구야? (1) 하고 8이 교집합이라고? 전체 집합은 16 이하의 숫자. 내가 찾는 녀석의 값은 B집합이 누구지? B집합에 대한 설명은 없죠? B집합에 대한 설명은 없고 A 속에만 1, 2, 4, 8, 16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A라는 집합은 어떻게 넣어? 나에서 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A집합의 원소의 합과 B집합의 원소의 합의 값이 똑같아야 되는데 A 속에 있는 숫자의 합의 값은 31? 31에다가 이거의 합의 값은 22? 22 더하기 31이면 53? 53인데 어떻게 집어넣으면은 A의 합이랑 B의 합이 똑같나 이렇게 물어본 거구나. 그런데 가운데 숫자는 두 번 더 할 거잖아. 근데 여기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를? A의 원소의 합이랑 B의 원소의 합의 값 A의 원소의 합의 값을 이렇게 표기할게요. B의 원소의 합의 값을 이렇게 표기할 거예요. 이렇게 표기할게요. 근데 A의 원소의 합은 이미 뭐라고? 31이라고? 근데 B의 원소의 합이 되기 위해서는 B는 요 속에 있는 것만 더한 게 22였잖아. 그럼 교집합 속에 있는 것까지 합쳐가지고 B가 되는데 몇이 더 필요한 거지? 9가 더 필요해? 그래서 1하고 8이라고? 여기에 1하고 8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2, 4, 16이 들어가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을 때가 교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은 최대인가요? 지금은 교집합 원소의 합의값이 누구야? 9야? 지금 찾은 거는 교집합의 최대값이 9인데 네 이렇게 안 될 수도 있잖아. M값은 16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M값이 15가 됐을 때 한번 검토해보자.
n값이 15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집합의 원소는 1, 3, 5, 15인가요? 1, 3, 5, 15면 이거 자체 합의값이 누구야? 20? 몇이라고? A 집합의 원소 합의값은 24인데 이미 얘가 22였으니까 2가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2를 쓸 수가 없네? 그럼 이건 불가능합니다. m값이 14일 때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m값이 14면 A라는 집합은 원소가 1, 2, 7, 14? 그럼 이 집합의 원소 합의값은 A 집합의 원소 합의값은 24? 얘가 22였기 때문에 2가 더 필요한데 이번엔 쓸 수 있다. 이번엔 쓸 수 있고 이 속에 들어있는 숫자는 2라고요. 여기가 1, 7, 14인 것 같습니다. 그럼 교집합의 합의값은 2인가요? 7, 그러네. 뭔가 잘못됐지, 지금. 이게 모순인가요? 이거는 7이라는 숫자가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을 수 없으니까 이건 모순이라서 할 필요가 없어. 이것도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여기도 지금 5가 겹치니까 어차피 할 필요가 없었던 거네. 이제 m값이 13일 때 하고 있습니다. m값이 13이면 a라는 집합의 원소의 총합의 값이 몇이야? 그럼 이미 이건 b집합의 원소의 총합의 값이 b 속에 있는 것만 더했을 때도 20이기 때문에 절대 이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점점 작아진 숫자를 했을 때 12? 12로 해보면 좀 유력한가? 10이라면 a라는 집합은 1, 2, 3, 4, 6, 12인데 저기 5, 70하고 겹치는 거 없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총합의 값이 몇이야? 28인가? 합의 값이 28이면 교집합이 몇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교집합의 값은 6이 있어야 됩니다. 6은 집어넣을 수 있나? 6 하나만 들어가면 돼? 2사가 들어가도 되고 6이 하나가 있던 2사가 있던지 간에 이거의 합은 6인가요? 근데 앞으로는 계속 작아질 것 같지? m값에다 뭘 집어넣지 간에 교집합의 합의값은 작아질 것 같습니다. 교집합의 합의값은 최대값이 9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도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94번, 95번 풀면 돼요, 이제? 자, 94번으로 갔습니다. 전체 집합에 20 이하의 자연수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있습니다. 그것들의 부분 집합들 A, B가 있고요. 각각 A집합, B집합 원소의 개수는 각각 8개고요. 공통되는 건 1개 있습니다. 그럼 합집합 원소의 개수는 몇 개야? 15개. A집합에 임의에 서로 다른 2개의 원소의 합은 9의 배수가 나오면 안 됩니다. B의 임의에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은 10의 배수가 되면 또 안 됩니다. 집합 A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이 SA,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SB인데 SA 빼기 SB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는 거 보니까 A란 집합의 원소에 큰 숫자들을 많이 배치해야 될 것 같고 B집합의 원소에 작은 숫자를 배치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쉽지가 않네. 어렵다. 퍼즐 풀듯이 풀라는 얘기네. 수학에서 이런 문제 좀 배제하면 안 되나 싶다. 이건 수학 문제로 하기 좀 그렇잖아. 문제 해결 능력, 퍼즐 같은 걸 풀 수 있는 힘을 물어보는 것 같은데 전체 집합은 20 이하의 숫자만 전체 집합입니다. 20 이하의 숫자는 전체 집합인데 합집합이 15개를 집어넣어야 되거든. 합집합 1부터 20까지를 그러니까 1부터 20까지 중에서 15개를 합집합 쪽에 집어넣을 건데 되도록이면 A의 큰 숫자를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럼 A의 큰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A집합의 원소의 합에서 B집합의 원소의 합의 값을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공통되는 거 한 개는 있어야 되고 각각 여기 7개, 7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A집합의 원소의 합의값은 절대 9의 배수가 아니라고? 그럼 나는 먼저 여기서부터 출발하려고요. 20을 먼저 여기다 배치하려고요. 20은 여기다 배치한 게 차이의 값이 커지는 방법일 것 같아요. 근데 여기다 20을 배치했을 때는 20하고 무엇을 더해야지 9의 배수가 되지? 9의 배수가 되면 안 된다며. 20한테 뭘 더하면 9의 배수냐고. 7이 여기 속에 A 속에 있으면 안 되겠다.
A라는 집합의 바깥쪽에 7이 있어야 되겠다. 또 20하고 뭘 돼야지 9의 배수인 거야? 16? 36이니까 16도 20을 저기다 배치하면 16도 바깥쪽에 있어야 되겠다. A의 바깥쪽에. 20의 숫자 중에 더 이상 더해가지고 9의 배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큰 숫자를 A에다 지금 배치해야 되거든? 이거 어떻게 하지? 가운데는 공통된 숫자가 한 누구지? 이걸 숫자를 20개의 숫자의 배치를 일일이 고민하면서 집어넣으세요. 어떻게 돼야지 최선인 거예요? 아이고야. 그 다음으로 큰 숫자 19죠? 19를 어디다 배치하지? 큰 숫자. 공통된 건 또 누구지? 졸라 까다롭네. 어떤 규칙성에 있어서 그 규칙성을 파악을 하는 얘기지? 9의 배수도 아니고 비집합은 10의 배수도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원소의 합의값이 10의 배수도 아니에요. 저기 느낌을 가지라니까? 숫자는 10개만 줘도 힘든데 20개나 줘가지고 생각하라고? 아, 공통된 숫자가 누굴까? 공통된 숫자를 먼저 찾아야 될까? A의 합에서 B의 합을 빼게 되면 공통되는 건 뭐가 돼도 상관이 없다. 다만 A가 B보다 B집합 속의 원수보다 큰 숫자를 채워넣어라. 최대한 큰 숫자를 외적으로 몰아볼까? 그거 나중에 모순되면 약간 수정할까? 일단 20은 집어넣고 19도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여기다 19도 집어넣으면 A집합이 되면 안 되는 숫자가 누구야? 8하고 네, 17하고 19는 저기다 집어넣으려고. 18이 여기 들어가면 어때? 18이 여기 있으면 어떤 숫자를 더해야지 9의 배수인 거야? 9? 또 19 더하기 18은 37이지. 18이 들어가면은 18 자체가 있을 수는 없지. 18 자체가 9의 배수냐? 아니다. 18하고 더해서 두 개의 숫자를 더해서 9의 배수가 안 돼야 되는 거지. 낱개로 하나가 9의 배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 그럼 18이라는 숫자는 있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근데 18이 들어가면 18 더하기 18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18이 또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러면 9만 없으면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누구지? 17은 있으면 안 되잖아. 내가 큰 숫자를 배치하기 위해서 20을 배치했고 19, 18 배치했으니까 17, 16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15인가? 맞아요?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15여서 15를 배치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 짓을 도대체 언제, 이 문제 하나 푸는데 거의 한 2, 30분 쓰라는 얘기야 지금? 이 모의고사 30번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15가 배치되면 누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지? 3이 들어오면 안 되고 12가 들어오면 안 되고 22의 숫자 중에 이거 두 개만 없으면 돼? 그 다음으로 큰 숫자가 누구야? 14? 그럼 여기다 14가 그 다음으로 큰 숫자 14를 배치했으니 오면 안 되는 숫자 4하고 13하고 그럼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11? 11이 들어가면 오지 않아야 될 숫자가 누구야? 7하고 16 그럼 7하고 16 원래 없는 거잖아. 여기 아까 7하고 16 썼습니다. 그럼 11 다음으로 큰 숫자는 10? 10이 들어가면 오지 않아야 될 숫자는 2. 어때? 2. 아니다. 2란다. 8. 9의 배수니까 8하고 17.
8하고 17도 여기 써 있었다. 8하고 17만 넣으면 되는데 그 다음으로 큰 숫자는 7개 들어갔으니까 된 건가 이제? 여기 7개, 한 개, 7개 있어야 되거든. 그리고 가운데 공통된 숫자는 누군지 모르는데 B집합에 있는 건 되도록이면 작은 걸로 채워야 되는 거 아니야? B집합에 여기 속에 좀 작은 걸로 채웠으면 좋겠어. 1부터 출발해볼까? 그런데 B집합 속에 있는 모든 원소의 합의값은 10의 배수가 아니라고. 10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B의 바깥쪽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B 있으면 안 되는 숫자들. B 속에는 9가 있으면 안 돼? 19? 9하고 19는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또 누가 없어야 되지? 2가 들어갈 수 있나요? 2가 들어가면 작은 숫자 2가 들어가면은 8하고 18이 없어야 돼? 3이 들어가면은 7하고 17이 없어야 되잖아. 그 다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작은 숫자로 4로 채웠어요. 6과 16이 없어야 돼.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를 5를 채웠습니다. 5를 채우면은 15가 없어야 돼.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 6은 안 되지. 7도 안 되고 8도 안 되고 9도 안 되고 10은 여기 사용했으니까 안 되고 11도 안 되고 14, 12가 처음으로 되는 건가? 맞아요? 그 다음으로 작은 숫자가 12. 12를 채웠으면은 안 되는 숫자는 8하고 18인데 어차피 비여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으로 누굴 채워야 되지? 13. 네, 그 다음으로 13을 채웠습니다. 그 다음으로 13을 채웠으면은 7하고 17이 없어야 되죠.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거 두 개 합집합이 누구야? 합집합을 작은부터 써야 되겠다. 합집합이 아이씨 귀찮아 뒤지겠네 아주 그냥. 제일 작은 숫자가 3, 4. 아이씨 이렇게 보지 말자. A의 여집합, 교집합, 비여집합을 보자. 이게 누군데? 교집합이. 선생님 눈이 침침해 빨리 얘기해줘. 제일 작은 게 누구냐고. 교집합. 7. 7? 7보다 작은 거 있어요? 7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8, 9, 공통된 거 찾아봐 빨리. 16. 16이 공통되는 거야? 또 17. 18. 18도 공통된다고? 아 교집합 적고 있어 님 지금. 나 잘 안 보여. 빨리 좀 봐줘. 5개밖에 없어? 네. 그러면 이제 성공한 거야. 7, 8, 9, 16, 17이 바깥쪽이라고? 그리고 아직 안 썼던 숫자가 누군데? 괴롭다. 안 쓴 숫자가 누구야?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없는 숫자 누구냐고. 1, 2, 3, 4, 5, 6이 없나? 맞아요? 6이 여기 들어갔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검토하고 있어요. 6이 여기 들어가면은 A 속에 있는 숫자의 합의값이 9의 배수가 안 돼야 되잖아. 여기서 9의 배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 더해서 10의 배수 되는 경우 있어. 아, 이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네. 그럼 숫자를 조정해야 돼, 이제.
여기까지가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이야. 이 다음부터 노력할 수 없어, 이제. 어떤 숫자를 빼고 넣고 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해야 되거든? 아우, 괴롭다. 어우, 괴로워. 그럼 4 말고 4, 6이 지금 문제였으니까 4, 6이 문제였으니까 4를 안 넣어야 되겠네. 어디서 손 봐야 되는 거야? 이러면 4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나 여기서부터 손 보려고. 4를 안 넣으려고. 4에서 문제가 됐으니까 4를 안 넣을 거야. 4를 넣지 않을 거야. 4를 안 넣고 그 다음 넣을 수 있는 숫자는 5인가요? 5를 넣었을 땐 누가 없어야 되지? 5가 없어야 되고 15? 6을 넣으면은 누가 없어야 돼? 6을 넣으면 4가 없어야 되죠. 14가 없어야 되죠. 7을 넣으면 누가 없어야 돼? 3하고 13이 없어야 돼? 그 다음 숫자는 8이 들어갈 수는 없고 9가 들어갈 수는 없고 10 들어갈 수 없고 11 안 되고 12가 들어갔다면 7 안 되지. 7 안 된다고 했었잖아 아까. 이제 헷갈려 뒤지겠다 이제.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7이 들어갈 수 없고 8이 들어갈 수 없고 9가 들어갈 수 없고 10도 안 되고 11도 안 되고 12? 12가 들어가면은 누가 없어야 돼? 8하고 18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작은 숫자가 그 다음 큰 숫자가 13인가? 13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7하고 14, 17이 없어야 되니까 자 이번에 다시 A 여집합, 교집합, B 여집합을 써보고 있습니다. 공통된 녀석의 값이 제일 작은 녀석의 값이 7인가? 7, 8, 9 4도 있네요. 4, 7, 8, 9 17? 더 이상 없죠? 그럼 여기가 4, 7, 8, 9, 17 아직 안 쓴 숫자가 누구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이 없다. 16을 썼을 때 합의값이 16이 여기 있으면은 16은 A 바깥쪽에 있어야 되니까 또 문제지. 돌아버리겠네. 어떻게 하지? 다시 한번 힘내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16은 뭐랑 문제라고? 여기서 문제인 거지. 여기서 16이 있으니까 16하고 누구? 10이라고 20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내가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이제 끝이야. 나 이제 더 이상 중에서 AK의 값은 가우스의 값이 그대로 나온다고? 어떨 때 가우스의 값은 그대로 나오지? KX라는 것 자체가 정수였을 때
나의 바람은 kx가 정수였으면 좋겠습니다. x의 값은 양수인데 k는 누군지 모릅니다. x도 모르고 k도 모르는 거네. 근데 m과 n의 값이 서로 소가 되면은 이거의 교집합은 항상 공집합인가요? 이렇게 묻고 있네. 뭔 말이지? k자리에 mn을 대입한 것 같은데? k자리에 mn을 대입했다. 그럼 한번 숫자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출발해볼까? a1부터 k값은 자연수니까 1도 될 수 있는 거잖아. a1이라고 하는 집합이 누군지 찾고 있습니다. a1이면 x가 원소인데 x의 값이 그대로 x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a1은 원소가 누구란 얘기야? a1은 자연수의 집합인가요? 네, a2를 써보겠습니다. a2의 값은 가우스 ex의 값이 ex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가우스 ex의 값이 그대로 ex가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구하라며. 그럼 x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누군데? 2분의 1로 안 바꿀게요. 헷갈리니까. 이런 숫자면 되나요? a3의 값은 누구야? 3x의 가우스의 값이 3x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럼 이건 집합의 원소가 누구란 얘기예요? 네, 이런 숫자들이 이 집합의 원소인 것 같습니다. 이건 뭔지 알겠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m과 n의 값이 서로 소라고 한다면 m과 n의 값이 서로 소인 건 이런 게 서로 소인 거 아니야? 맞죠? 2하고 3은 서로 소입니다. 두 집합은 공통되는 게 없나요? 공통되는 건 정수값이 무조건 있는 것 같은데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3도 있고 이러겠네. 그러면 두 녀석이 공통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는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m과 n의 값이 서로 약수관계에 있으면 그때는 am이라는 집합은 an의 부분집합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약수관계에 있는 거? 이거 두 개는 서로 약수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런데 m의 값이 n의 약수라고 하니까 m이 더 작은 거고 n이 더 큰 거잖아. 그때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A1하고 A2의 관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네. A1은 A2의 부분집합 맞아? A1은 A2의 부분집합 맞냐고. 근데 꼭 이것만 가지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거 가지고도 확인해볼까? 4면은 뭐란 얘기야? 부모가 4가 되는 모든 숫자를 다 얘기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성립해요? 무조건 성립하겠네. 앞으로 계속 성립할 것 같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자, 세 번째 거로 갔습니다. m과 n의 값의 최소 공배수가 l이라고 한다면 합집합의 값은 이 집합이랑 똑같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 그런가? A6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A6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A6이 분모의 값 6이는 거죠. 여기는 모든 숫자는 A6에 포함돼? 당연히 포함되네. 6이 2의 배수니까. 여기는 모든 숫자는 다 A6에 포함돼? 포함되네. 근데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이거 맞아? 6분의 1 있어? 아, 합집합 자체가 이게 되는 거 아니구나. 포함관계는 성립하는데 합쳤다고 해서 이게 되지는 않습니다. 틀렸습니다. 니은만 참이네. 숫자만 넣으면 알 수 있네요. 다 된 거 맞죠? 자, 시그마 숙제 한번 풀이하겠습니다. 시그마를 펴주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메가리츠를 했었죠? 진도를 별로 안 나왔었죠? 메가리츠에서 모르는 거 얘기해주세요. 딱 배운 데까지만 풀어가 있던 것 같은데? 메가리츠에서 모르는 게 있나요?
298. 298쪽이라고 들었습니다. 298보다 앞에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298로 가겠습니다. 298쪽에 2번. 자, 298쪽의 2번은 조금 특이한 문제야. 유명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특이한 문제입니다. 처음에 배울 때만 좀 어렵게 느껴지고 그 다음부터는 보자마자 물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얘는 어떤 문제 형태냐면 1, 2, 3 출발한 숫자가 다릅니다. 대입한 출발한 숫자가 다릅니다. 첫 번째 시그마의 값은 1부터 13까지 대입한 거의 합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그마의 값은 이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그마의 값은 2부터 13까지 합이죠. 두 번째 값은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쓸 겁니다. 세 번째 서 있는 시그마의 값은 3부터인가요? 3부터 13까지 합이고요. 마지막 녀석의 값은 13 하나만 더 하는 거야? 자, 이 시그마는 더해서 몇 개 있죠? 이것도 13줄이 있겠네요? 1은 한 번 있고요. 2는 두 번 있고요. 3은 세 번 있고요. 13의 값은 13번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하는 녀석은 1의 개수 1개, 2의 개수 2개, 3의 개수 3개, 13개수는 13개입니다. 그럼 얘가 결국은 시그마 K값은 1부터 13까지 제곱수합인가요? 공식은 6분의 13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죠? 이해된 거 맞나요? 네. 약분해서 답은 써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이죠? 4번으로 갔습니다. 4번은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좌변값은 시그마 K값 1부터 n까지 K 곱하기 AK입니다. 맞나요? 근데 우변값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인데 졸라 아쉽다. 아닌가? 공식 중에 몇 번 공식에 이런 게 우변에 있었는데 선생님이 13개 공식만 알면 시그마 문제 다 풀 수 있다고 했잖아. 이게 공식 중에 몇 번 공식 이런 게 있었는데 9번 공식이었나? 9번? 9번이 이유탄두 자연수의 곱이었나? 이런 거 맞으세요? 이게 이거였잖아. 9번 공식. 그러니 얘가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AK가 누구라고? AK는 K 플러스 1이네. AK한테 K 플러스를 대입해서 제곱하라는데? 그럼 결국 구하는 녀석은 시그마 K값 1부터 10까지 K 플러스 1 제곱이라고? 그런데 우리는 뭐 알고 있냐면 얘는 지금 1 대입하면 2제곱, 3제곱, 마지막에 11제곱까지 더하는 얘기거든.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1제곱부터 10제곱까지를 알아. 1제곱부터 10제곱까지가 385였거든. 1이 없잖아. 1이 없으니까 이건 누구라고? 거기다가 120만 더하라는 것 같은데? 그럼 더하면 몇인데? 이해되신 거 맞나요? 시그마 공식만 알면 거저 풀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다가 모든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려고요. 모든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밑에 거랑 비교해보자면 이거 하나가 b네. 모든 n값 대신에 n-1을 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빼겠습니다.
밑에 거에서 위에 걸 빼면 좌변값은 n 곱하기 n만 남아요? 우변값은 공통되는 게 3분의 nn 플러스 1이 공통되나요? 그럼 공통된 거 이외에 n 플러스 2에서 n 마이너스 1을 빼야 되겠네? 그게 3이에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약분하고 n도 약분하면 an 값은 n 플러스 1이네. 그런데 이건 두 번째 함수 성립하는 거 아닌가? 내가 수열의 합에서 SN에서 SN-1을 뺐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여기다 뭐 대입한 게 첫 번째인데? n값한테 1 대입하면 이게 1A1인가요? 1 대입한 거는 1A1이 나올 때까지만 더한다는 얘기거든. 점점점 의미가 1 대입했더니 A1, 1 대입하면 누구죠? 2? 그 A1의 값은 2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기다 1 대입해봤더니 2 맞아? 그러면 이 수열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n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대입했습니다.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대입하게 되면 선생님이 아까 전에는 1부터 10까지 1부터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직접 계산도 해보겠습니다. 따라 대입한 다음에 계산했더니 시그마 K값은 1부터 10까지 K제곱 2K 플러스 1이어서 제일 첫 번째 게 385, 두 번째 게 2 곱하기 55, 마지막 게 10인가요?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선생님 이거 빼는 게 좀 귀찮아서 공식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10편로 넘어갔습니다. 10편에서 풀어야 될 거는 192쪽으로 왔습니다. 191쪽 191부터 197까지 191쪽에서 풀어야 될 거는 1201번 1201번은 시그마 값을 하나는 50이라고 줬고 하나는 5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시그마가 1부터 10까지 1부터 10까지 같은 범위인데 근데 구하라고 하는 거는 이걸 구하라고 하네? 그럼 이걸 만드세요. 뭐 두 개를 뭐 하면 이걸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거든? 두 개를 빼면 되나? 두 개 빼보려고. 시그마 K 값 1부터 10까지. 시그마 두 개는 뺐을 때 시그마 한 번만 쓰고 뺄 수 있으니까 빼가지고 통분하고 있습니다. 이 값이 뺐더니 45라고? 근데 이거 약분되잖아. 약분되고 남은 녀석의 값이 AK-1이에요?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거의 합의 값은 10이잖아. 그 마이너스 10의 값을 이항했더니 우리가 찾는 값이 55란 얘기예요? 되신 거 맞죠? 그 다음도 풀어야 될 문제 몇 번이죠? 1205, 1206. 1206번은 다음 식에서 등비수열로 주어진 것 같은데 등비수열을 제곱까지 하라고 하네. 등식을 만족하는 n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좌변값을 전개하려고요. 시그마 k의 값이 1부터 n까지 2의 k승을 제곱하면 4의 k승 마이너스 8 곱하기 2의 k승인가? 마지막 녀석의 값은 16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4의 k승 같은 경우는 공비 4, 초항 4인 등비수열합인가요? 그 다음 녀석은 8 곱하기 2의 k승은 공비가 2야? 공비가 2가 되고 초항이 누군지가 틀릴까봐 좀 걱정스러워요. 초항이 누군데요? 얘는 초항이 누구냐고요? 모든 수열의 초항은 1대2 반개 초항이야. 네, 초항의 값은 16입니다.
거듭제곱 밑에 있는 게 공비고요. 마지막에 16은 뭐라고 쓸 건데요? 뭘 대비도 16이니까 n까지 다 16인 거죠? 크기 이거랑 똑같다면서요. 얘가 100이란 얘기야? 자, 이거 산수하고 있습니다. 분모의 값은 3이어서 3분의 1, 4의 n 플러스 1승 마이너스 4? 그 다음 녀석은 분모가 1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이거를? 이게 100이었으면 좋겠다며. 객관식이잖아. 대충 100 정도 나오려면 느낌이 선생님 촉은 한 4 어떨까 싶다. 4? 아 4는 너무 큰가? 4 대입하면 1024고 1024를 4를 빼면 1020 3으로 가주면 100을 초과하네. 아 여기서 어차피 뺄 거니까 4 정도 대입해보자. n값한테 4 대입했더니 1200을 3으로 나누게 하면 400? 택도 없네. 3이 맞겠다. 3 대입했습니다. 3 대입하면 누구야? 4의 4승? 4의 4승이면 256? 256을 4를 뺐더니 252 251을 3으로 나누게 하면 80? 80 252 나누기 3 38, 24, 3, 42, 84 맞네요. 그 다음 3 대입했더니 7? 7 곱하기 16을 못하겠어요. 7 곱하기 16이면 뒤에 숫자 너무 큰 거냐? 그러면 이거 음수 나오잖아. 4가 맞았네. 에이씨, 4 맞다고 하지, 처음부터. 니네. 4 대입은 안 빼니까 나오겠지? 근데 못하겠어요. 1020 나누기 3. 해 빨리 1020 나누기 3. 300. 40. 그 다음 건 4 대입했더니 15 곱하기 16. 15 곱하기 16이 누구지? 240? 아, 이게 딱 맞네. n값은 4네요. 원래는 지수부등식 풀어야 되는데 귀찮아서요. 지수방정식 풀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 풀어야 게 몇 번이죠? 더 이상 없어요? 더 이상 없는 거 맞죠? 자, 메가르츠를 펴주세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몇 급수를 설명하다 말았던 것 같거든? 메가르츠 수학원에 쪽수 불러주세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하면 시그마가 끝나죠? 299부터 312? 자, 이제 몇 급수하고 분수열만 설명해 주면 되거든. 근데 몇 급수하고 분수열은 원래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파트가 아니야. 교과서에서 가르치지 않고 니네가 등비수열 그리고 시그마 정도만 배우고 나면은 능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가 수학의 원래 본디 목적이야. 근데 참고서에 따로 가르치는 이유는 해도 어렵기 때문이야. 자, 몇 급수라고 하는 것부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몇 급수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진 수열의 합입니다. 이게 몇 급수입니다.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진 거의 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건 선생님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써봤습니다. 등차수열입니다. 뒤에 거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등비수열인가요? 네, 말 지금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러면 19 옆에는 뭐라고 쓸 건데? 손가락 빌려줘요? 네, 이건 구승이겠네요. 항이 몇 개 있죠? 네, 항은 10개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몇 급수라고 부릅니다. 앞에 건 등차수열, 뒤에 건 등비수열. 그런데 이것들의 합의값은 답은 쌤 이거 합의값인 S를 답으로 구하고 싶거든. 근데 몇 급수 등비수열 합 증명할 때 풀이 원칙은 제일 처음에 뭐부터 곱하자고요? 첫 번째, 공비를 곱한다. 양변에 공비 곱하려고 공비가 누군데요? 네, 등비수열의 공비는 2였죠? 싹 다 1을 곱할 겁니다. 첫 번째 공비를 곱할 건데 두 번째 뭐 하자고요? 한 칸씩 밀려 쓰겠다고요? 여기다 2 곱하면 1 곱하기인가? 여기다 2 곱하면 3 곱하기의 제곱이에요? 여기다 2 곱했더니 5 곱하기 2의 세제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9 곱하기 2의 구성 바로 밑에는 요 앞에 거한테 두 배한 걸 써야 될 거 아니야? 요 앞엔 누가 있었을까요? 거기다 두 배 했습니다. 그럼 17 곱하기 2의 구승일 거고 마지막 것도 두 배를 해주면 19 곱하기 2의 10승이 됐을 겁니다. 우리는 공비를 처음에 곱했고 두 번째 한 칸씩 밀렸었고 세 번째 빼려고 합니다. 뺐더니 좌변값은 마이너스 S. 첫 번째 거 빼주면 1 곱하기 1이니까 1. 두 번째 건 빼주면 세 번째 거 빼주면 그럼 여기까지는 빼주면은 2의 10승이 됐을까? 근데 이건 매칭해서 뺄 게 없으니까 이건 부가 마이너스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좀 있다. 뭐가 아쉽냐면 나 요 새끼가 좀 많이 아쉬운데? 왜냐면 요게 1이 아니라 누구였다면 1이 아니고 2였다면 별로 아름다웠을 건데 너 2해? 그럼 뭘 빼야 돼? 자 이제 마이너스 S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밑줄을 치는 색의 정체는 공비 2, 초항은 2, 항의 개수는 이제 별도로 이거 빼려고요. 19 곱하기 2의 10승 마이너스 1입니다. 얘가 분모 1, 2의 11승이야? 근데 2의 11승인데 2의 11승을 쓰지 말자. 이거 빼야 되니까. 2 곱하기 10승에서 19 곱하기 10승을 뺐더니 17 곱하기 10승인가요? 여기 있는 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럼 양배 마이너스만 곱하면 될 것 같은데? 양배 마이너스만 곱하면 17 곱하기 10승 플러스 3이 답이겠네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몇 급수는 등차수열과 등비수열이 곱해진 거의 합인데 원칙은 공비를 곱할 거고 한 칸씩 밀렸을 거고 뺄 겁니다. 근데 다만 얘는 끝항이 숫자였거든? 얘는 끝항이 숫자였어. 끝항이 숫자의 문제는 쉬운 문제야. 이건 누구나 해. 끝항이 문자였을 때 식을 정리하는 게 애들이 까다로워. 끝항이 문자였을 때는 아주 힘든 편입니다. 자, 다음 군수열로 가겠습니다. 군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무리 군자를 사용할 겁니다. 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군수열은 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무리를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시선을 가진 애들이 어쩌다 한 명씩 있거든? 군수열은 선생님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2분의 1, 1분의 2, 3분의 1, 2분의 2, 1분의 3, 4분의 1, 3분의 2, 2분의 3, 1분의 4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분의 1이겠죠? 이렇게 숫자들이 각각의 하나의 항들이야. 이런 숫자들의 배열이 있다고 한다면
미친놈 아니고서는 무리를 지을 때 이렇게 2개 항, 이렇게 3개 항, 이렇게 4개 항을 묶을 거야. 병신 말고는. 그지? 지 마음대로 막 1개 묶었다, 2개 묶었다, 뭐 3개 묶었다 이렇게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사람마다 보고서 규칙성을 파악해서 무리를 묶어야 되거든. 규칙성을 파악한 후에 무리를 묶어줘야 되는데 이걸 해야 되는데 너희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해서 이 첫 번째 무리의 규칙성, 두 번째 무리의 규칙성 말로 얘기해봐. 니네가 발견한 규칙성은 뭐야? 바로 속에 있는 것들의 규칙성이 뭔데? 분모는 점점 작아지고 분자는 점점 커지는 규칙성? 다른 규칙성 발견하는 거네. 개수가 2개, 3개 되게? 다른 규칙성은? 곱해서 여기 있는 것들끼리 다 곱한 거 1, 여기 거기에 다 곱한 거 1, 여기 거기에 곱한 거 1. 다른 규칙성. 계속 지금 쌤은 어떤 걸 강조하고 싶냐면 각각의 괄호 속에 있는 숫자들의 특징이 분자 분모의 합이 똑같은 것만 더했다는 사실, 묶었다는 사실이야. 첫 번째 무리는 분자 분모의 합이 3이야? 두 번째 무리는 분자 분모의 합의 값이 4야? 세 번째 무리는 분자 분모의 합의 값이 5야? 여러분 이해 되시나요? 무리를 묶어주는 기준이 분자 분모의 합의 값을 가지고 지금 무리를 묶었거든? 자, 그러면 군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얘를 제1군, 얘가 제2군, 제3군, 제4군 이렇게 묶어줄 거란 말이야. 그 각각의 군 속의 항의 개수는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묶어지겠네? 이해되시죠? 그런데 분자하고 분모의 합의값은 3, 4, 5, 6인 것들을 묶었나요? 그 특징들은 분모의 값은 작아지고 분자의 값은 커지는 거였죠? 여기까지 되신 거 맞죠? 1군이면 분모가 2인 것도 출발하고 2군이면 분모가 3인 것도 출발하고. 자, 그럼 선생님이 이걸 물어보려고. 10군 속에 있는 세 번째 숫자가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답할 수 있을까? 그러네.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 퀴즈 푸는 거야, 이제. 10군이면은 분자 분모의 합의값은 11이어야 돼. 10군이면 분자 분모의 합의값은 11이 아니구나. 12여야 되지. 8분의 3 아니네. 8분의 3은 분자 분모의 합의값이 11이잖아. 분자 분모의 합의값이 10군 속에는 분자 분모의 합의값이 12여야 돼. 그런데 이 속에는 출발이 뭐부터 출발하는데? 10, 1분의 1부터 출발해? 두 번째 게 10분의 2, 세 번째 거는 9분의 3, 세 번째니까 9분의 3인 거네. 반대로 이제 이거 물어봤어.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쓸 거야. 23분의 7은 몇 군 속에 몇 번째 항이야? 몇 군이야? 얘는 분자 분모의 합의값이 30이니까 28군이야? 몇 번째 항이야? 분자의 값이 7이니까? 그럼 이제 질문으로 바꿨어. 자, 그러면 몇 군의 몇 번째 항인지 물어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답할 건데 앞에서 이게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일곱 번째 항, 여덟 번째 항, 아홉 번째 항 이렇게 센다면 얘는 몇 번째 항일까? 1군 속에는 항이 몇 개 있다고? 2군에는 항이 3개 있다며? 3군에는 4개 있다며? 그럼 요 앞에 게 27군까지잖아.
27군까지 항이 몇 개인지 알아야 될 거잖아. 27군까지 항이 몇 개인지 알고 싶어. 시그마 K값 1부터 27까지 이렇게 구한 게 27군까지 모든 항의 개수인가? 1대2 반개 2개, 2대2 반개 3개, 27대2 반개 28개, 27군까지 모든 항의 개수 몇 개인데? 이건 나와. 이걸 못하겠어. 빨리 해, 빨리. 405? 그러면은 몇 번장으로 답할 거야? 27군까지는 405개 있는데 28군 7번장은 앞에서부터 412번장인 거네? 믿으신 거 맞나요? 이런 게 군수열입니다. 군수열은 몇 군인지 군의 값이 몇 군인지 알아야 되고요. 그 군 속에 몇 개 항이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거의 규칙성이 무엇이 규칙성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것들의 공통점. 그래서 문제를 풉니다. 근데 이렇게 일렬로 배열한 것만 나오면 좋은데 사각형 속에 칸이 되게 많이 있는 상태의 숫자를 집어넣는 군수열도 되게 많거든. 자,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자, 군, 항의 개수, 규칙성 몇 개씩 묶을 거야? 몇 개씩 묶을 거냐고. 어떻게 묶을 거야?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묶을 거야? 이게 정상적이겠다. 1군, 2군, 3군, 4군, 항의 개수 1개, 2개, 3개, 4개라고? 규칙성은 뭔데? 1부터 출발, 2부터 출발, 3부터 출발, 4부터 출발밖에 안 보여. 출발하는 숫자가 규칙성이야. 출발하는 숫자가 규칙성인데 100번장을 구하라며? 그러면 100번장 구하겠는데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은 이걸 외우고 있어. 1부터 13까지 합을 외우고 있어, 선생님은. 1부터 13까지 합이 뭔데? 1부터 13까지 합이 뭐냐고. 그럼 얘는 몇 군 속에 있다는 얘기야, 100번장. 100번장은 14군 속에 있다는 얘기네. 13번째 군까지 모든 항의 개수 91개니까 14군의 몇 번장이라는 얘기야. 그럼 14군은 뭘로 출발해? 14부터 출발해서 9번째 거 찾아야 돼? 이렇게 다 쓰기 싫은데? 쓰기 싫다고. 못해. 다음 문제 넘어갈 거야. 자, 첫 번장부터 n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쪽 파트는 지난 시간에 숙제 안 내드렸었네요. 되게 쉬워. 아주 쉬우면 끝장이야. 자, 첫 번째 문제 그냥 대충 유리식의 문제. 시그마를 쓸 필요도 없어. 자, 주어진 녀석의 값은 제일 첫 번째 게 부모의 차이값 1이죠. 부모의 차이값 1이니까 1은 쓸 필요 없으니까 이것만 쓰면 되는 거네. 그런데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첫 번장이잖아. n번장이 누군데? n번장이 누구냐고. 1대2 관계 이거예요? 2대2 관계 이거고 이게 n번장이네요. n번장까지 합을 구하라고 했고요. n번장의 값도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로 바꿔 쓰겠습니다. 남은 녀석의 값은 누구예요? 3분의 1하고 이거만 남아요? 또 이상하게 작동하려고 그러네 이게 프로그램이. 3 곱하기 n 플러스 3분의 분자가 누구예요?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인수분해하면 누구야? 2-1 곱하기 2 플러스 1인가?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누구지?
4 마이너스 1, 4 플러스 1, 그 다음은 6 마이너스 6 플러스 1, 8 마이너스 1, 8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분모의 차이값은 2입니다. 2분의 1 끄집어냈고요. 싹 다 2분의 1 다 가지고 있으니까 2분의 1 묶어주겠습니다.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 그럼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뭐가 필요해? n번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 n번장은 뭐가 있을까? n번장은 누굴까? n번장 이걸까요? 여기다 1대2 관계 첫 번째죠? 2대2 관계 두 번째고요. 자, 따라서 마지막 녀석의 값이 작은 것분의 1 빼기 큰 것분의 1입니다.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누구만 남아? 계산도 했습니다. 충분히 될 걸 믿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루트가 있는 것들의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면 무조건 유리화를 할 건데 48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48번장까지 합의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이건 일반항을 구한 다음에 유리화를 일반항과 유리한 다음에 대입하려고요. 자, 먼저 이 수열은 n번장이 누군데요? 앞에 건 2n 플러스 2인가? 뒤에 건 2n인가? 여기다 1대2 방거 첫 번째, 2대2 방거 두 번째 맞네. 3대2 방거 세 번째. 오류 없습니다. 유리화하려고 합니다. 유리화하기 위해서 누구를 곱할지도 아시죠? 분모값에 유리하면 누가 남죠? 네, 부모인데 부모인 있는 분자인이랑 약분하겠습니다. 유리하면 이것만 남아요? 여기다 48까지 대입하세요. 1 대입했습니다. 1 대입했다고. 2 대입했습니다. 마지막에 48까지 대입하라고요? 48 대입했습니다. (48) 대입했습니다. 그럼 몇 번째 게 남아? 앞에서 앞에 두 번째 끝에 두 번째만 나와요? 루트 98이 누군데요? 바꿀 수 있어? 답은 6루트가 답이에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로그를 사용했습니다. 로그를 사용한 녀석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거든.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꿔서 풀던지 나누기를 빼서 바꿔서 풀던지. 자,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앞에 있는 개념 체크 문제에서 선생님은 로그의 나누기를 빼기로 바꿔서 풀어줬거든. 로그 k 플러스를 빼기 로그 k 플러스로 바꿔서 풀어줬거든. 오늘은 곱하기로 풀겠습니다.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k 값 대신에 1부터 18까지 대입해서 로그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 로그의 값은 통분했더니 k 플러스 1분의 k 플러스 2입니다. 그냥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대입하면 1 대입했더니 로그 2분의 4, 2 대입했더니 로그 3분의 4, 마지막에 로그 19분의 20이야? 근데 로그의 더하기는 곱하기예요? 그럼 곱하기로 바꿨더니 결국 남는 건 누구만 남아요? 뭐가 남냐고요? 네, 10만 남아요? 따라서 답이 뭐라고요? 두 번째 문제로 왔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조금 특이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요 녀석이 조금 특이한 편입니다. 한번 배우면 보통 잘하는 편이거든? 자, 이 녀석의 값은 통분하게 되면 누구지? k제곱인가요?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쓸 때 보자마자 인수분해하면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드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k제곱분의 k제곱 마이너스 1은 그럼 유사한 문제는 이렇게도 나오겠네. 1 마이너스 k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나오면 어떻게 쓰겠다고? 아, 보자마자 뭐라고 쓸 거야? 분자는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러면은 로그 값이 저거라서 2부터 9까지만 대입을 하면 2 대입했습니다. 2 대입한다고. 맞아요? 어차피 로그 더하기 로그라고 써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 로그는 안 쓰고 곱하기로 쓰겠습니다. 2 대입했, 저 3 대입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도 대입하고 있습니다. 사도 대입하고 있습니다. 이해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9까지 대입하라고요? 9 곱하기 9분의 8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면 통으로 약분하려고요. 2분의 3하고 3분의 2하고 3분의 4하고 4분의 3하고 이렇게 약분되는 것 같습니다. 남은 녀석이 이거 남았어요. 9분의 구태함을 바꿔서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자, 이제 몇 급수를 한 번 더 연습하세요. 근데 이 몇 급수가 기가 막히게 아까 선생님 풀어준 거랑 똑같은 문제네. 아까 이 문제 풀어줬습니다. 숫자가 없는 문자가 있는 걸 풀어주려고 합니다, 지금. 자, 유제 3번 문제 풀어드릴 생각입니다. 아, 이것도 숫자로 바꿔서 대입하게끔 만들었네. 착하네, 문제들이. 문자 연습 좀 한번 시켜주려고 했는데. 자, 14를 갖다 대입을 하고 하니까 14번장까지만 구하는 건데, 유제 3번, 4-3번이, 선생님이 지금 14를 대입하지 않고 그냥 다 집에서 너희가 14는 너희가 대입하시고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14를 대입하지 않고, SN 값을 그냥 구하려고 그냥. SN 값을 문자인 상태로 한 번쯤 풀어줘야 되니까, 문자인 상태로 풀겠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문제를 배우고 몇 급수가 뭔지 아는데 이렇게 읽은 다음에 이건 몇 급수야? 몇 급수의 풀이 방법 공비를 곱한 다음에 한 칸씩 밀려쓴 다음에 빼가지고 풀어야지 라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문제 봤더니 이거 뭐하라고? 이씨 뭐야? 이런 사람들 이제 망하는 거야. 분자 있는 숫자는 1, 분모 있는 숫자 2분의 1, 2, 2분의 1제곱, 3, 2분의 1 세제곱,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진 수열입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곱해진 수열이기 때문에 이건 몇 급수입니다. 나는 지금 이 값을 구하고 싶습니다. 풀이 원칙이 공비를 곱하고 한 칸씩 밀려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바로 밑에는 뭐라고 써야 돼? 네, 앞에 거 여기서 온 거기 때문에 n-2분의 1의 n승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써야 되겠다. n 곱하기 2분의 1의 n 플러스 1승인가요? 싹 다 2분의 1 곱해서 한 칸씩 밀려 썼습니다. 이제 할 일은 빼기만 하면 끝납니다. 뺐습니다. 뺐더니 왼쪽은 2분의 1 sn인데 첫 번째 거 2분의 1 이거 빼면 누구야? 그 다음 빼면 2분의 1 세제곱인가? 마지막 거 뺐던 2분의 1 n승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습니다. 이건 뺄 게 없습니다. 이건 다행히 첫 번장부터 2분의 1이라고 봐도 무방한 거네. 아까는 첫 번장에서 약간 이상해가지고 좀 조작했는데 자, 이거의 합의값을 먼저 구하려고 합니다. 밑줄 친 거 합구하고 있습니다. 공비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초항의 값 2분의 1이고 항의 개수 n개 있습니다. 1-공비분의 초항 곱하기 1-공비의 항의 개수 n개를 썼습니다. 이거 산수에서 이쁘게 정리까지 완료한 거를 객관식 보기에 찾으세요라는 문제가 제법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런데 다 비슷하게 생긴 객관식이 있어가지고 다 풀고 틀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정리해야 되겠다. 2분의 1하고 2분의 1을 약분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오른쪽을 조금 이쁘게 쓰고 싶은데 1 마이너스 이건 마이너스 2분의 n승 이 녀석의 값 마이너스 n 곱하기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어떻게 하지? 이렇게 쓸까? 내가 지금 뭐 했는지 아시나요? 여기 써있는 2분의 1의 하나의 값을 여기다 지금 곱했다고요?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 2개 묶어줬다고요? 남은 일은 SN 필요한 것 같은데 SN 구하려면 뭐 해야 돼 이제? 곱하기 2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답인가요? 이된 거 맞으세요? 이건 그나마 쉬운 편이야. 왜냐면 만약에 공비의 값이 숫자가 아니고 공비가 R이었더라면 약분이 안 되거든. 이러면 식을 정리하기가 되게 까다로워.
그런데 그거를 객관식 보기엔 답을 찾는 것 자체가 좀 괴롭습니다. 똑같이 정리한 게 필요하니까. 자,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몇 급수 됐을 것 같고요. 이제 군수열 조금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가르치기 졸라 쉬운 책이야. 왜냐면 군수열 파트는 가르치는 게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풀어준 다음에 파악하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책은 가르치는 사람한테 한 문제만 풀어주고 넘어가게끔 해주거든. 쩔어와. 나는 편해. 자, 다음은 군수열이 있습니다. 처음에 몇 개, 두 번째 몇 개, 세 번째 몇 개를 묶을 거야? 쩔어, 씨. 나 성견진명 있는 거 아니야, 나 지금? 아까 다 예를 든 게 또 문제 나오네. 나 문제 처음 보는데, 이 페이지 처음 열어보는데. 처음엔 한 개, 두 개, 세 개. 특징은 뭐가 특징으로 생각할 건데? 분자분모의 합의값을 가지고, 자, 저것들은 군은 첫 번째 괄호가 1군, 2군, 3군, 4군까지 있습니다. 항의 개수는 몇 개 있다고?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있어요? 특징은 합의 특징이야. 분자분모의 합의값이 2인 숫자들, 분자분모의 합의값이 3인 숫자들, 합의 4인 숫자들, 합의 5인 숫자들이라고? 문제는 8분의 5가 몇 번장인지 물어봤어. 8분의 5는 몇 번째 군일까? 합해서 13이니까. 제12군? 제12군의 몇 번장일까? 분자는 점점 커지고 있으니까요. 제12군의 제5항인데 그러면 원래 수열에서 몇 번장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앞에 11번째 군까지 항의개수가 필요한 거죠. 11번째 군까지는 각각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있으니까 11군까지는 몇 개 항이 있어? 네, 66개 항이 있네요. 거기다 플러스 5만 하면 돼요. 71번째 항이네요. 180번째 항을 구하라고 하는데 그럼 뭐부터 구해야 되냐면 180에 제일 가까운 자연수의 합을 구해야 되겠다. 그럼 180에 제일 가까운 합의 값을 구하고 싶거든? 몇 번장까지 합이 180에 제일 가까우려나? 자, 18번째 1부터 18까지 합을 한번 구해볼까? 1부터 18까지? 2분의 18 곱하기 19? 약분했더니 9? 9일은 9, 9, 9, 81 이게 제일 가까운 것 같은데? 그럼 18군까지가 171개 항이 있는 거잖아. 그럼 얘는 몇 군이야? 19군의 몇 번장이야? 이래야지 180번장이겠네요? 야, 19군은 분자분모의 합이 뭐라고? 분자분모의 합의 값이 20인 것 중에 9번째 거? 근데 9번째 거면 분자의 값도 매셔야 되는데. 분자가 9면 분모가 누구라고? 이해됐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르치면은 다 가르쳤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근데 실은 결정적인 걸 안 가르치네. 디저턴 스키들이. 자, 뒤에 문제 8번으로 가겠습니다. 도형상에서의 군수열입니다. 자, 도형상에서 군수열은 지금 만들어진 문제가 엄청 어려운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개발되어져 있거든? 정말 말도 안 되게 다양한, 니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문제들이 개발되어져 있고 엄청 꼬여진 문제도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쉬운 걸 지금 여기다 놔둔 거야. 바둑판 모양의 표에 자연수를 규칙적으로 배열해가지고 3700이라는 숫자는 위에서는 몇 번째, 왼쪽에서는 몇 번째 숫자인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3700을? 3700을 뭔지 주로 구해? 그럼 숫자의 패턴을 느껴야 되겠다. 여기 써있는 숫자들은 패턴이 어떤 식으로 커지고 있냐면 처음에는 이렇게 커졌어. 그 다음에 이렇게 커지는 거야? 그 다음도 이렇게 커지는 거지.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뭘 바라보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나는 여기가 조금 마음에 든다. 1, 4, 9, 16. 난 이게 마음에 드는데? 그건 다 제곱수잖아. 그치? 이건 제곱수인데 3700에 제일 가까운 제곱수 찾아야 되겠다. 60을 제곱한 게 3600이야? 맞아요? 그럼 61을 제곱하면 누구야?
61을 제곱하면 누구냐고 묻잖아. 가슴 아프게 하지 말고 빨리 좀 대답해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20. 3720 이거라고요? 그러면 3700을 3600 가지고 풀지 3721 가지고 풀지 결정을 못하겠거든? 여기가 60제곱인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가 61제곱인 경우도 있을 거잖아. 여기까지 된 거 맞아요? 야, 여기가 4의 제곱이면 여기가 4의 제곱이면 4개, 여기도 4개 이런 식인 거네. 여기 있는 숫자는 다 7개 있는 거네, 지금. 맞죠? 여기에 60제곱이면 여기에 60개, 여기에 60개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나중에 여기에는 61개, 61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61 제곱이 요게 3721이라며. 그럼 밑으로 몇 번 내려가면은 3700이 나올까? 밑으로 가면 점점 작아지는 거잖아. 밑으로 몇 번 내려가야 돼? 밑으로 21번 내려가야 돼? 밑으로 21번 내려갔을 때 3700이 있을 거야. 여기는 이미 61개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20개 밑으로 내려가서 21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거는 왼쪽에서는 몇 번째 거야? 네, 왼쪽에서는 61번째 거네. 4의 제곱이면 네 번째 거니까. 왼쪽에서는 61번째입니다. 21번째 밑에 있는 거라며. 이거로부터 21번째 밑에 있으니까 A는 누구야?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초급 문제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지막지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래 수학은 여기 이 정도만 가르치면 다 가르쳤다고 생각해. 나머지는 다 너희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에 가서 숙제 가지고 오세요.